노후에는 체내 염증 수치도 높아지고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리 없는 암이라고 불릴 만큼 조기에 알아채기 정말 어려운 병인데요. 증상을 발견했을 땐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단계인 경우가 많고 완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흔히 겪는 통증 중 하나는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말, 나이가 들수록 실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한 끼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 하고 술 한 잔만 마셔도 다음날까지 힘든 경우 많으시죠.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위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럴 때 조용히 고통받고 있는 장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를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도 분비하는데요. 한마디로 소화와 혈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이 췌장이 망가지면 단순히 소화불량이나 혈당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노후에 체내 염증 수치도 높아지고 술자리, 기름진 음식 섭취도 많아지잖아요. 이런 생활 습관들이 췌장을 지치게 만들고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 안쪽 깊숙이 숨어 있어서 특별히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췌장암은 소리 없는 암이라고 불릴 만큼 초기에 알아채기 정말 어려운 병인데요. 증상을 발견했을 땐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단계인 경우가 많고 완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섭다고만 생각하고 지나쳐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평소에 췌장을 잘 돌보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면 충분히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기 증상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첫걸음이 되는데요. 흔히 겪는 통증 중 하나는 바로 복통 증상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윗배가 쿡쿡 쑤시고 때로는 등까지 묵직하게 아픈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통증이 정말 단순한 소화불량일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되고 점점 강해진다면 췌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췌장은 위, 간, 담낭, 장, 여러 장기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어디가 아픈 건지 정확히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명확하게 췌장이다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 윗배 중앙 또는 왼쪽 윗배가 은근히 아프거나 식사 후에 복부 불편감이 더 심해지고 때론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위가 안 좋다, 허리가 아프다고 착각하게 되는 이유이고요. 또한 종양이 췌장의 머리나 몸통 부위에 자랄 경우 주변 장기를 누르고 신경을 자극하면서 복통이 발생합니다. 처음엔 약하게 시작하지만 점차 강도가 세지고 지속 시간도 길어지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일반적인 위염이나 소화불량은 약을 먹거나 식사 조절을 하면 금방 나아지지만 췌장 문제가 원인일 때는 그게 잘 통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즉 식사와 상관없이 밤에 누우면 더 아프고 등을 대면 더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자세든 편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정도라면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증상은 황달인데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좀 누렇게 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햇빛을 많이 봐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 많지만 이런 변화가 췌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췌장은 간과 담낭 옆에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담즙이 지나가는 담도를 막아버립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소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 이게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몸속에 색소가 쌓이게 되고 그게 눈이나 피부에 노랗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눈 흰자 위에 살짝 노랗게 보이고 이후에는 피부까지 누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서서히 찾아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화 때문이겠지, 요즘 피곤하니까 그렇겠지 하며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황달이 나타날 때 소변색이 진해지고 대변색이 밝아지는 변화도 함께 생기는데요. 소변은 마치 짙은 홍차색, 대변은 회색빛에 가까운 창백한 색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단순히 탈수나 장염이 아니라 몸속 어디선가 담즙이 흘러가야 할 길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식사와 상관없이 꾸준히 나타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요.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기 정말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게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소화불량인데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소화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췌장은 각종 소화 요소를 만들어서 십이지장으로 보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몸이 소화도, 흡수도 잘 못하게 되는데요. 그럼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체기가 잘 생기고 조금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바로 부담스럽습니다. 심한 경우엔 식후 구역질이나 잦은 방기, 설사 같은 증상도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췌장암이 생기면 소화효소 분비 자체가 줄어들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소화액의 흐름도 방해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증상이 너무 흔하고 일상적이어서 대부분 위장약 하나 먹고 그냥 넘기신다는 겁니다. 며칠 있으면 괜찮겠지 하다가 몇 달이 훌쩍 지나버리기도 하죠. 그러니 이런 증상이 몇 주 이상 반복되거나 예전과 다른 소화 불량이 지속된다면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체중 감소인데요. 최근 들어 입맛이 뚝 떨어지고 별다른 이유 없이 살이 쑥쑥 빠지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췌장암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소화효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음식 소화가 원활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쉽게 포만감을 느끼며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죠. 그래서 입맛이 점점 떨어지고 결국 식사량이 줄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다 보니 몸이 영양을 못 받아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밥을 먹고 있지만 몸은 계속 말라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몸무게가 3-4kg씩 줄어들고 있다면 이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췌장암은 다른 암보다 조용히 자라기 때문에 명확한 통증 없이 이렇게 입맛 없음과 체중 감소 같은 간접적인 신호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노화나 기분 탓으로 여겨 지나치시면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그 속에서 췌장암 같은 무서운 질환이 자라고 있는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병이 생기는데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이 인슐린의 혈당 조절로 췌장이 정상적일 때는 음식을 먹어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죠. 그런데 췌장암이 생기면 인슐린을 만드는 기능이 망가집니다. 암이 췌장을 침범하거나 염증과 부종이 췌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혈당 조절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췌장암 초기 환자들 중에는 기존에 당뇨가 없던 분들이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기도 하고 당뇨 환자의 혈당이 이유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습관도 그대로고 운동도 계속 하고 있는데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훨씬 높아지거나 복용하던 당뇨약이 더 이상 들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럴 땐 한 번쯤 췌장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췌장암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증상도 매우 애매해서 이렇게 당뇨의 악화 같은 간접적인 경고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혈당이 들쭉날쭉한다면 이런 단순한 노화나 식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미리 예방하고 관리해야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췌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름지고 단 음식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습니다. 췌장은 우리가 먹는 지방과 당분을 소화하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줘요. 기름진 음식이나 달달한 음식이 많아질수록 췌장은 끊임없이 과로를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췌장에 염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기능 자체가 망가지는데요. 튀김, 인스턴트, 빵, 케이크, 설탕이 들어간 음료 이런 음식들은 줄이고 담백한 식사, 자연식 중심의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술과 담배는 확실히 줄이거나 끊어야 하는데요. 알코올은 췌장에 직접 자극을 줍니다. 과음을 반복하면 급성 췌장염이 생기고 그게 반복되면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되고요. 결국 췌장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담배는 말할 것도 없죠. 췌장암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습관이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약 2배 이상 높은데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술은 특별한 날 한두 잔 정도로, 담배는 확실히 끊는 것이 췌장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체중과 혈당을 함께 관리하기인데요.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뇨병은 췌장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특히 중년 이후 생긴 갑작스러운 당뇨는 췌장암의 초기 신호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은 췌장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다면 내장 지방부터 줄이기, 1년에 한두 번은 공복 혈당과 당하혈색소 확인하기, 저탄수화물, 고섬유질 식단으로 조절하기, 이런 습관이 췌장에 무리를 덜어주는 기본입니다. 네 번째는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인데요.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췌장에 쌓인 지방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면 혈당도 안정되고 췌장에도 훨씬 부담이 덜 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췌장은 예민한 장기예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췌장의 회복을 방해해요. 수면은 7시간 이상,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심호흡하기, 산책으로 스트레스 날리는 것도 췌장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 외에도 평소 자주 드시면 췌장이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먼저 브로콜리를 추천드립니다. 항암식품계의 대표주자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췌장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암세포가 성장하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막아주거든요. 특히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성 질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두 번째는 마늘인데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항암, 항균, 항염 효과가 탁월해서 췌장에 생길 수 있는 미세한 염증을 진정시켜주고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줍니다. 생마늘이 부담이 되니까 익혀서 드시거나 반찬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췌장 내 만성염증을 줄여주고 암세포가 뿌리 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줘요.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고요.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물인데요. 췌장은 수분 부족에도 민감한 장기예요. 충분한 물, 그리고 오이처럼 수분 많은 음식은 췌장의 해독과 소화효소 생산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췌장암이라는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건강은 무너진 후에 다시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는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한 포의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챙겨 먹지 않아도 하루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더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을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로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